네, 준마렐라의 도전. 오늘 아주 특별한 두 분을 또 저희가 자리에 모셨는데요. 네. 그러기 전에 서진 씨 오늘 빨간색 의상 굉장히 괜찮아요? 들어옵니다. 어제 저희가 오프닝 때 맞아요. 그렇죠. 우울한 비 오는 이런 우울한 날에는 빨간색 옷. 네, 근데 계속 비가 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뭐 빨간 보탈도 하셨는데 네네네. 제가 스튜디오 분위기를 확 살려보기 위해서. 옷으로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저는 이분에게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특별한 두 분, 우리 성금 씨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준마렐라가 돼서 경제 불황도 그냥 싹 날려버릴 만큼 현모양처가 되고 싶지만 남자가 없고 재테크라도 열심히 해보려고 했지만 돈도 없는 준마렐라의 랭킹녀 개그우먼 서성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성금 씨. 요즘 연일 비가 계속 오고 맞아요. 있습니다. 성금 씨는 어떤 피해나 대책 있으세요? 저희 집은 어제 물폭탄을 맞았어요. 물폭탄이요? 네. 어제 잠깐 날씨가 갰잖아요. 네. 그래서 집안에 이제 좀 환기를 시키신다고 어머니께서 창문을 온 방마다 다 열어놓으셨는데 중간에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는 어머나. 바람에 온 집안이 그냥 물바다가 돼가지고 밤에 침대에서 못 자고 바닥에서 잤습니다. 그래요. 요즘 비가 네. 예고 없이 내리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정말 하루 종일 오고 갑자기 너무 갑자기, 많은 그렇죠. 양이 와요. 네. 다들 좀 조심하셨으면 하는 바람을 네, 가져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분 계시죠. 여자를 위한 맞춤 재테크를 코치해 주실 김성원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잭판남 김상원입니다. 네. 어떻게 한 주 동안 별일 없으셨나요? 연일 장마가 계속 지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막 되게 꿉꿉하다는 표현들 쓰죠. 그렇죠. 네. 습도가 되게 높아졌는데 제습기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습기, 그러니까 가습기의 반대겠죠. 네네. 이렇게 작동을 해놓으면 그 실내 공기 중에 포함된 수분을 다 흡수해서 뽀송뽀송한 잠자리를 만들어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주말렐레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제습기와 같은 존재가 한번 돼보려고. 멋있습니다. 제습기와 같은 존재가 돼본다는 말씀 참 좋습니다. 저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제습기를 좀 활용하시죠. 이렇게. 그렇게 말씀하실 줄 네. 알았어요, 저도. 그럼 전기세 누가 낼 거예요? 이렇게 말하려고 그랬는데. 어쨌든. 역시 전문가분은 다르십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우리 서진 씨는 요즘 비 오는데 대책이 좀 있으세요? 대책 없어요. 빨래도 안 마르고요. 집도 꿉꿉하고 제습기나 맞아요. 하나 장만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 막걸리와 전. 막걸리와 파전. 네, 집에서 좋죠. 계속 살만 찌고 큰일 났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저희가 한번 들어가 볼 텐데요. 네. 오늘 이 본인의 재무 상태 점검과 재테크 코치를 부탁한 분이 아주 계시다고 합니다. 그걸 우리 성금 씨가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네, 제가 바로 그 의뢰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름 나돌싱, 나이 38, 직업 평범한 회사원. 거기에 포인트가 있어요. 네. 2년 전 이혼한 돌싱, 싱글맘으로 혼자 두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자,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그래요. 그렇죠? 자, 오늘의 의뢰인은 돌싱녀, 그리고 싱글맘이에요. 네. 그리고 아이가 하나도 아니고 둘이네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좀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나씩 좀 해결을 해보겠어요. 일단 경제적인 부담이 좀 가장 크지 않을까 그렇죠, 싶어요. 그렇죠. 네, 어떤가요? 어떤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싱글맘에 관한 얘기들을, 그러니까 싱글맘뿐이 아니고 싱글 데디도 있겠죠. 그쵸. 그런 분들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우리가 먼저 좀 그 용어의 정의를 좀 내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싱글맘 내지는 이혼하셔서 그다음에 자녀를 양육하고 계신 분들에 대한 가치관과 개념들이 어떤지가 되게 궁금한 거죠. 네. 사실은 남녀가 만나서 둘이 좋아서 결혼을 했다가 맞지 않아서 이혼하는 것은 그렇게 폄하될 만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요즘 네, 분위기가 좀 그렇죠. 그렇게 많이 예, 바뀌었죠. 맞지 않는 결혼 생활을 쭉 계속 끌고 가면서 2세들에게 훨씬 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보다 당당하게 차라리 이혼을 선택하고 또 다시 재혼을 하든 말든 자기 삶을 찾아가는 것은 그렇게 폄하되거나 나쁘게 봐야 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근데 사회적 시선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맞습니다. 마치 우리가 자녀들에게 꼭 대학을 가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처럼 그리고 대학을 가야지만 반드시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회적 인식이 대학을 가지 않으면 좀 나빠지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싱글맘이나 싱글데디들에게 나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들은 어쩌면 보면 되게 힘든 경제 상황과 이런 것들이 예측이 되니까 하지 말라는 무언의 묵시적인 압력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거 그렇습니다. 있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혹은 이 기타 사정들로 인해서 싱글맘이 되고 또 아이를 키우고 계신 분들에게 저희가 오늘 그래서 이 시간에 정말 좋은 팁을 좀 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맞아요. 그렇죠? 네, 그 좋은 팁을 우리 팀장님께서 주실 거죠. 일단 뭐 경제적인 측면에서 가장 유념해야 될 거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오늘 다룰 수 있는 분들이 이제 의뢰하신 분들이 38세 나돌싱 씨라면 네. 싱글 데디와는 개념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싱글 데디는 아무래도
아빠이기 때문에 좀 네. 편한 것들이 있는데 싱글맘은 사회적으로 보면 여자가 사실은 약자인 것은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왜 전 세계에도 없는 여성부라는 특별한 행정기관을 갖고 있을 정도로 그렇죠. 예, 여성의 사회적 참여의 그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네네. 싱글맘이 되면 기본적으로 양육에 올인하시거든요. 양육에 집중하시게 되고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돈을 벌어야 하고 그런데 자신의 삶, 자신의 건강, 그리고 아이들의 삶, 아이들의 건강 이런 것들이 먼저 명확한 기본 개념이라도 좀 있었으면 하는 것이 네네. 기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싱글맘은 엄마이기도 함과 동시에 또 돈을 벌어야 되는 아빠의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엄마가 아파버리면 이제 두 역할을 다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그 자녀들을 키우는 교육 자금이나 생활비 같은 것이 다 엄마를 통해서 나오는데 엄마 절대 아프면 안 되거든요. 네. 엄마는 아이들을 보내고 나서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또 없어지게 되면 아이들이 결혼하게 되면 또 공황이 발생하고 그 이후에 드는 경제적 준비를 하지 못하게 되니까 네. 일단 내 삶이 가장 소중해서 이혼을 선택하셨고 그리고 또 싱글맘의 삶을 사신다면 진짜 내 삶을 어떻게 엮어나갈 것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그림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팀장님 그러면 요즘 이제 뭐 예전에도 그랬겠지만 이제는 싱글맘이 되려면 기본 지식이 좀 있고 지혜로워야 된다는 좀 그 얘기신 것 같아요. 지식은 잘 모르겠는데요. 네. 지혜로워야 하는 것은 사실이겠죠. 아. 네, 그래서 지혜롭게 산다면 이제 지식이 있는 사람을 부리면 되겠죠. 오. 우리가 뭐 그 기업들이 하는 걸 아웃소싱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좋은 인간관계를 맺어둔다거나 예를 들면 제가 성급실을 통해서 많은 에너지를 얻는 것처럼 네. 성급실을 가까이 두고 있으면 좋은 역할이 생기는 것처럼 그런 싱글맘이시라면 주변에 나에게 경제적인 지식을 줄 수 있는 사람을 가까이 두고 있는 것은 굉장히 좋은 현명한 선택이죠. 바쁘네요. 근데 돌싱은 일단 바빠요. 네, 심적으로 좀 여유가 없긴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정말 나의 삶을 찾기 위해서 이혼을 결심했지만 아이나 이런 문제, 양육 그리고 그렇죠, 뭐 그렇죠. 경제적인 그런 부담 이런 것들도 모두 혼자서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그렇죠. 스스로를 돌보는 여유를 찾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지 맞습니다. 않나 그래서 싶어요. 좀 방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렇다면 싱글맘에게서 첫 번째 제일 중요한 요건이라고 하면 건강인 건가요? 건강이 이제 싱글맘에겐 건강이 아닌 거죠. 건강 이퀄 돈이로 봐야죠. 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싱글맘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기본적인 계획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게 네. 제 개념인데 만약에 그런 그림을 그리기가 좀 애매하시다면 한 4가지 정도로 추려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신의 건강, 네. 그리고 자녀의 교육과 결혼, 네. 그리고 그 이후에 도래되는 자신의 은퇴 이후의 삶. 요렇게 4가지 정도로 추려보시고 또 가지를 치시면 더 예쁘게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씀하신 건강 문제는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봐야죠. 네. 그렇군요. 건강이 아니고 돈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싱글맘들의 건강이 있고 아까 돈이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그러면은 뭐 그것도 연결된 뭐가 있지 않을까요? 아, 그렇죠. 네. 그걸 드려야지 제습기가 되겠죠. 그렇죠. 주세요. 네. 일단 아프면 돈이 가장 그러니까요. 많이 그렇죠. 들죠. 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싱글맘들은 특히나 자신의 건강이 담보되는 보험 상품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셔야 할 것은 우리가 왜 홈쇼핑이나 아니면 네. 주변의 전단지 같은 데서 많이 보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험하면 딱 떠오르는 암보험 같은 것을 보면요. 그렇죠. 네네. 진단만 받아도 얼마를 드립니다 하고 선전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진단만 확정이 돼도 5천만 원 드립니다. 뭐 1억 드립니다. 이런 거 맞아요. 나오잖아요. 그럼 네. 되게 적은 돈을 보험료를 내는 거에 비해서 많은 보험금을 주는 것처럼 오히려 착각되는 수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5천만 원씩은 필요 없는데 한 2천만 원 정도면 암이 완치가 된다고 하니 2천만 원 정도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싱글맘에게는 이 경우는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 우리가 이 나돌싱 씨의 경우로 들어가 볼게요. 네. 직장 생활 하시다가 직장에서 이제 하는 건강검진 등을 통해서 초기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네. 이게 완치가 된 이제 직장 생활 하겠죠? 그러면 치료를 하기 위해서 직장을 그만둬야 하거나 휴직 상태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집에서 쓰는 원래 생활비는 나올 인컴의 캐시플로우가 없어진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나는 치료를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 나돌싱 씨의 경우에는 치료비와 그리고 또 원래 받아야 하는 급여가 전부 다 암보험으로부터 이렇게 커버가 되면 제일 좋은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일반 가정에서 이제 뭐 따로 직업을 갖지 않고 있는 일반 주부와는 완전히 다른 케이스네요. 그렇죠. 예, 일반 주부들이나 아니면 가족 구성원들은 치료만 되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치료가 되기 위해서 과다한 치료비가 드는 것들을 보험이라는 상품을 통해서 보전을 받는 건데
이렇게 돌싱인 가정경제 가장들은 다른 개념인 거죠. 왜냐하면 치료에도 집중하고 네. 반드시 또 나아야 하겠지만 그 사이에 생활비도 벌어와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안보험 하나를 선택하시더라도 내가 진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연출을 해보면 구상을 해보면 답이 나오는 게임이에요. 병도 나야 되겠지만 생활비도 있어야 되고 학원은 보내야 되고 애들 급식비는 줘야 되니까 얼마 정도의 돈이 나와야 하겠구나.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요약을 해보면은 그냥 우리가 안보험이라고 광고를 한다고 해서 저 안보험 나도 하나 있어야겠다 해서 덜컥 드는 것이 아니라 네. 뭐 특약을 신청을 하든지 여러 가지 조건을 좀 세세하게 따져서 나의 상황과 맞게끔 해서 이제 보험을 하나씩 들어오는 게 좋다. 맞습니다. 하나씩은 아니고요. 실제로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싱글맘에게. 몇 개 정도 있으면 될까요? 몇 개씩이나 많이 갖고 있을 필요는 없어요. 근데 다만 10개가 있든 100개가 있든 1개가 있든 암 걸렸을 때 100개에서 합쳐서 5천만 원 나오는 것보다 한 개에서 단단한 걸로 뭐 5천만 원 나오면 보험료 훨씬 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건 합리적인 투자가 좀 필요하겠지만 네. 반드시 상정되는 예상되는 경우에서 어떤 적절한 보험금이 얼마인지는 충분한 상담과 예상을 통해서 염출해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건강에 대한 보험. 네, 보험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들어야 된다는 거 하나 배웠고요. 또 그렇다면 싱글맘에게 있어서 마이너스 통장도 굉장히 유용하게 쓰인다고 하셨는데 이게 어떤 말씀인지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혹시 그 영화 보신 적 있나요? 당신 그러니까 해리와 셀리가 만났을 때 네. 아주 옛날 영화 네, 기억나시나요? 네, 네. 보면 친구를 찾아서 몇십 년씩 헤매잖아요. 그런데 우리와 그들의 문화와 개념이 되게 다른 것이 있어요. 여자가 나가서 돈 빌려오기 쉽지 않아요.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남자들은 예를 들면 야, 기훈 씨, 우리 소주 한 잔 100만 원만 빌려줘. 어제 많이 나와서 와이프 몰라 카드값 메꿔야 돼. 이런 것들이 왕왕 제 주변에는 없지만 네네. 어쨌든 왕왕 있잖아요. 그렇죠. 의심스럽네. 그런데 여성분들이 그렇게 백 좀 사는데 돈 필요해, 돈 좀 빌려 이런 경우는 잘 못 들어봤어요. 그럼요. 그리고 더군다나 싱글맘의 경우에는 주변에 돈을 융통한다는 건 사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게 사실 금융기관밖에 없거든요. 근데 금융기관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뭔가 잘 가지고 있을 때 나한테 대접이 좋지만 내가 이 대접을 갖고 있는 상황을 잃어버리게 되면 대접이 굉장히 나빠지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대접이 좋을 때 확보를 해두는 개념으로 그럼 좋을 때라면 직장생활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싱글맘이 되기 전에 네.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통장을 해놓고 나는 싱글맘이 될 테야 뭐 이런 건 아니지만 아니죠. 그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수입원이 정확히 있고 네. 그리고 그 수입의 근거가 정확하면 금융기관은 홀대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싱글맘이 아니신 일반 분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 네. 뭐 가정을 꾸리고 계신 분들, 그럼 뭐 다 일반 분이시지만 어쨌든 가정을 꾸리고 계신 분들 또한 마이너스 통장은 필요하시잖아요. 그거는 이제 따로 시간을 내서 만들면 또 모르겠지만 어쨌든 만들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직장에 소득 근거가 있지 않으면 그러니까 소득 근거가 있으면 만들어 놓으면 좋다.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서 마이너스 통장은 하나씩 있으면 좋다. 뭐 쓰지 않는 경우에는 그게 뭐 제가 이제 갚아야 될 이자나 이런 게 없으니까. 그렇죠. 근데 저는 마이너스 통장에 대해서 제일로 이제 의문 가는 것 중에 네. 하나가, 의문이 아니라 제일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마이너스 통장의 그 금액은 도대체 어느 정도로 정산을 해놓는 게, 한정을 해놓는 게 제일 좋을지가 너무 궁금해요. 일단 가치관이 먼저 서야 된다는 것은 이제 다들 이해하시겠죠. 네. 내가 마이너스 통장 남의 돈 갖고 있으면 소주 마실 거 맥주 마시게 되고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되거든요. 일단 있어도 안 쓴다는 전제 하에서 네. 진짜 마이너스 비상금을 확보해두는 차원에서 갖고 있는 거니까 네. 대개의 재테크 전문가들이 저에게 돌팔 매질을 하더라도 저는 그 한도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은행이 준다는 대로 최대한 다. 언제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그렇죠. 모르니까 네. 게다가 뭐 돌싱녀의 경우에는 싱글맘의 그러면 경우에는 우리 더 팀장님 그렇겠네요. 말고 되게 재테크 하시는 분들은 얼마 정도 예상하세요? 하면 안 된다고 하죠. 하면 안 마이너스 통장 가지면 안 된다고 하죠. 그러니까 근데 왜냐하면 이제 혹시 쓸까봐. 그것이 또 인생이기도 하니까. 그렇죠. 갖고 있으면 쓰게 되는 건 사실 맞아요. 근데 맞습니다. 정말 갖고 있을 때 살짝 쓰더라도 정말 큰일 닥쳤는데 주변에서 큰일 닥치면 서로 다 안 도와줘요. 그럼요. 그리고 다음 내가 빌려줘서 받을 수 있는 것이 확실히 될 때 빌려주는 거지. 맞아요. 빌려줬는데 밑도 끝도 없어요. 그러면 안 빌려주게 되죠. 네. 그때 믿을 건 마이너스 통장밖에 없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로 마이너스 통장에 대해서. 마이너스 통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또 성금 씨가 네. 잠깐 쉬어가는 타임으로 우리 싱글맘의 아픔을 대변할 수 있는 네, 네. 랭킹을 조사하셨다고요? 제 랭킹을 조사했는데 지금 네. 계속 경제 얘기가 나와 있잖아요. 우리 어머님들한테 좀 자식을 키우면서 드는 돈에 대해서 좀 랭킹을 조사해봤습니다. 이름하여 아이 키우면서 이럴 때 돈 걱정된다. 아이고.
네. 자, 어느 때 아이 키우면서 돈 걱정이 되실 것 글쎄요, 같으세요? 저는 아직 이제 네네네. 아이는 없지만 아이를 키우게 되면은 일단 아이들 병원비가 병원비, 어른 그렇죠. 병원비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간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 아이들은요. 네. 아프다. 저희 아이 너무 어려서 아프다란 말을 못 하지 않습니까? 아직. 네. 나 어디가 아파요? 아, 나 뭐 허리가 삐끗한 것 같은데, 뭐 머리가 좀 띵한데, 뭐 이런 말을 못 하니까 무조건 아야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무조건 열을 재는 것밖에 없고. 그쵸. 그리고 병원을 가면은 너무 안쓰럽고, 근데 그거에 따른 또 돈도 많이 들고, 네. 저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병원비 이런 게 가장 좀 부담된다고 하시죠. 팀장님은 어떠세요? 그 근자에 들은 얘기 중에 4대 불효자가 있답니다. 네. 음악에 재능 있는 아이, 미술에 미술, 재능 있는 아이, 무용. 체육에 재능 있는 어. 아이. 근데 맨 마지막이 제일 불효자래요. 뭔데요? 아초에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뛰어나게 확 잘한 게 아니고요. 점점 잘하는 학교를 애? 지나가면서 점점 잘하는 오. 그렇죠. 근데 왜 점점 잘하는 아이가 불효자죠? 네 가지가요. 예. 전부 다 돈 많이 돈 들어요. 많이 들어가는 거죠. 점점 아초에 처음 잘하면요. 네. 굉장히 우리나라 시스템 잘 돼 있거든요. 네. 예를 들면 영재고등학교나 과학고등학교는 비용이 거의 들지 않아요. 음. 근데 그때는 사교육비 다 충분히 넣어서 만들어 놓으니 가면서 자꾸 그래요. 가면서 엄마 아빠 계속 돈을 써야 되거든요. 그렇구나. 교육비. 예. 저도 사실은 뭐 네. 결혼 준비 자금 뭐 이런 것에 대한 부담이 있으면 결혼은 어차피 안 시킬 거니까. 왜요? 왜요? 제 마음이죠. 시켜야죠. 제 마음이죠. 어쨌든 그런데 좀 그래서 등록금에 대한 좀 고민이 좀 있습니다. 오. 어떻게 저희가 랭킹 안에 나와 있나요? 예, 다 있어. 다 공감대들이 가시나 봐요. 네네. 자, 그럼 4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위는요. 애들 아플 때 병보다 더 무서운 병원비. 너무 비싸. 네. 그렇죠. 네. 병원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리고 아이들은 보니까 이 병원도 한 번 가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몇 번을 계속 가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어디가 아픈지를 모르기 때문에 네. 병원도 여러 군데를 또 다녀봐야 돼요. 맞아요. 자주 가게 되고. 목감기라고 그래갖고 계속 감기약 먹였는데 애가 안 나더라고요. 그러더니 무슨 바이러스에 어머. 놀이방 가서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갖고 와서 다른 병원 가서 찾았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이 부분은 싱글맘들이 가장 걱정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싱글맘들이 이런 경우에는 진짜 아무것도 못 하고요. 네. 왜냐면 일을 나가야 되는데 애 봐줄 사람도 없고 맞죠. 그렇다고 밤에 애가 아플 때 남편이라도 있었으면 좀 어떻게라도 할 텐데 그게 안 되니까. 성식 꼭 있는 사람 같아요. 그쵸. 의심스러운데요. 어떻게 저렇게 말씀을 잘하시는지. 네, 우리 싱글맘들 본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네. 아이들의 건강도 잘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자, 3위입니다. 네. 이거 저희 엄마가 얘기하셨나요? 네. 하루 만에 줄어드는 식빵이 무섭다. 식비. 분유값. 비싸죠. 분유값 네. 정말 비쌉니다. 저희 성인들이 이 식사하는 식대라고 하죠. 밖에서 그거보다 아이 분유값이 훨씬 더 많이 듭니다. 맞아요. 아니요, 이거는 제 우스갯소리를 한 얘기가 아니라요. 정말로 저희 엄마가 제가 어렸을 때 굉장히 약했대요. 그래가지고 정말요? 걱정을 되게 많이 했는데. 진짜요? 정말로요. 네. 근데 점점 성장할수록 애가 너무 건강해지더래요. 그 순간 식비가 너무 무섭더래요. 정말로 저희 엄마 이런 얘기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가 하나가 아니고 막 네. 자라나는 한창 많이 먹을 나이에 그렇죠. 아이들이 뭐 둘, 셋 된다면 정말 또 쌀도 근데 뭐 금방 부모의 먹을 것 입장으로서 우리 아이가 안 먹고 이렇게 입 짧게 하는 것보다 잘 먹고 이런 것에 대해서 또 기분이 좋거든요. 근데 성금 씨 성금 5번째 씨는- 불효자인 것 같아요. 그렇죠. 허약해서 걱정돼서 그렇죠. 고약 먹이고 병원 보내서 잘 키워놨더니 이제 돈 많이 드는 건강한 아이가 돼서 식비가 더 들어. 그렇죠. 식비가 딱 맞는데. 근데 성금 씨는 지금도 돈 많이 벌어서 부모님한테 잘 드리고 있으니까 그럼요. 어머님한테. 그러니까 그럼요. 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집 공과금을 제가 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럼 이 정도면 효자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2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위입니다. 노총각 아들 장가 못 보내고 있어? 결혼 비용? 그렇죠.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장성한 아들이 있을 경우 네. 어머니가 좀 뭐 집이라도 그렇죠. 전세금이라도 좀 보태주고 싶지만 그게 또 금액이 만만치가 않죠. 요즘 이 결혼 준비 자금 상상만 해도 아찔해 하시는 분들 많은데 저 같은 경우는 효도한 거지요. 뭐 빨리 간 거. 그렇죠. 그래서 따님은 안 보내시려고요? 아니 저는 못 보내겠어요. 왜요? 너무 아까워서. 아니 이제 그리고 14개월 된 애를 어딜 보내려고 자꾸 참 이상한 분이시네. 아니 벌써부터 결혼 안 시킨다고 하니까 너무 신기해서요. 그냥 저랑 평생 살기로 하겠습니다. 아이고. 근데 그 말도 맞는 것 같아요, 팀장님. 멋모를 때 가야 된다고. 14개월은 그 생각 들거든요. 네. 지금 저희 딸내미가 이걸 안 보고 있으니까 15년 되면요. 내일이라도 당장 보내고 싶어요. 그때가 피크인가요? 북한도 무서워한다는 중학교 2학년이 그렇죠. 북에서도 두려워한다는. 네. 옛날엔 방위를 그렇게 두려워했는데 요새는 중2들을 그렇게 두려워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요. 자, 다음 랭킹 살펴보죠. 네, 자, 뭔가요? 대망의 1위입니다. 네.
아, 이거 진짜 걱정되겠네요. 연년생 아이들이 짐스러워 대학 등록금. 이거 그렇죠, 어떡해. 그렇죠. 이거 진짜 가장 큰 부담. 정말. 이거는 뭐 싱글만뿐만이 아니고 네. 정말 모든 가정에 대학생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누구나 너무나 부담이 되고. 아니 왜 이렇게 대학 등록금을 못 잡아주는지 저는 정말 제가 저희 프로그램에서 몇 번을 말씀드렸거든요. 네. 이 등록금 좀 잡아달라고. 네. 참 너무들 하십니다 진짜. 그렇죠? 등록금을 네. 지명수배를 내려가야겠네요. 그렇죠. 네. 실제로 이제 등록금이나 이런 문제들 진짜 심각한 문제가 되긴 하겠지만 우리가 바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수능해야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 위정자들이 아주 좋은 정책을 펼치거나 또 좋은 입안을 해서 바꿀 수 있겠지만 네. 현재 우리는 바꿔지지 않는다면을 전제로 등록금에 대한 준비들과 생각들을 해봐야겠죠.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갖고 저희가 이제 랭킹을 재밌게 한번 알아봤는데, 예, 역시 이 교육비와 결혼 비용이 우리 주부님들에게 가장 큰 부담이 아니었나 이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네. 자, 이렇게 부담이 큰 게 이 싱글맘한테는 이 부담이 사실 2배, 3배로 올 수 그럼요. 있거든요. 그렇죠. 예. 이거 뭐 어떤 대책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그 교육비가 그 노후 은퇴 준비의 가장 큰 적은 교육비라고 합니다. 네. 네. 그런데 실제로 이 교육비는 조금 전략을 일찍 가질수록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시간이 우리 편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14개월짜리 이 자녀를 두고 계시면 이 아이가 정확하게 8살이 되면 입학을 할 거고 6년 뒤에 중학교를 갈 거고 네. 3년 뒤에 고등학교를 갈 거고 이게 딱 스케줄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기훈 씨 정도의 부모님들이면 네. 정확하게 전략을 세울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 가미를 해야 될 것은 우리가 대개는 일반적으로 물가 상승률을 4% 정도를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100원짜리 물건을 사두면 104원이 내년에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104원이 돼야 똑같은 그 물건을 교환하는 거죠. 네. 근데 교육비 상승률이 한 7% 정도로 가요.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어떤 투자를 해서 뭘 만들어서 나중에 교육비 충당을 하겠다면 7%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나아야 그 교육비를 충당할 수 있는 수익률이 되겠죠. 네. 그런데 7% 이상의 수익률을 담보하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특히나 요즘 같은 경우엔 더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특히나 뭐 확정금리 이렇게 우리가 확정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익률을 분명히 낼 수 있다. 내지는 담보한다는 표현들을 하기 힘든 게 7%의 수익률인데 다만 기훈 씨의 경우를 예를 든다면 네네. 시간이 우리 편이에요. 벌써 우리 그 아이가 초등학교를 가려면 약 7년을 기다려주고 네. 대학을 가려면 벌써 약 20년 약 정도 20년 있어요. 네. 예, 시간이 우리한테 있잖아요. 네. 20년짜리 시간을 잡아두면 위험한 투자도 리스크를 감당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돈을 적게 해도 그 수익률을 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좀 많은- 미리 시작해야겠네요. 네, 빨리. 그렇죠. 네. 근데 많은 우리 부모님들이나 우리 싱글맘들이 그래서 아이의 교육 재테크를 좀 하지 않나 싶거든요. 교육보험 맞습니다. 같은 거 요새 많이 있는데 그런 네, 건 그렇죠. 어떤 괜찮은 방법인가요? 교육보험이든 뭐 연금보험이든 어쩌든 나중에 쓰겠다는 것들이 대개는 다 시간과 수익률을 우리 편으로 만드는 거예요. 네. 근데 뭐 이 시간을 통해서 좀 더 제안을 드리자면 주식형 펀드로 해보시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아요. 주식형 펀드. 그런데 주식형 펀드는 아무래도 교육보험이나 연금보험에 비해서 조금 위험하니까 그렇죠. 적립식으로 해야 되겠죠. 좀 왜냐하면 거치식으로 해서 수익률을 훨씬 많이 낼 수도 있지만 위험을 좀 해지하려면 적립식으로 해서 가는 네. 걸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아이들을 다 키웠어요. 네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필요한 게 본인의 노후 대책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아이들 또- 잘 키워놨는데 아이들이 또 엄마 나몰라라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나의 노후 대책 필요하겠죠. 네, 이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나돌싱 씨는 50%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일단 직장생활 하고 계시기 때문에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이 있을 거고요. 네. 그리고 이 시간 통해서 여러 번 소개해드린 바 있는 적격 연금 저축을 드시면 네. 소득 공제까지 포함해서 또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해두시면 국가가 보장하고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이 보장하고 또 개인이 자신의 스스로 준비를 하는 거 이렇게 기본적으로 아니 기초적인 노후 준비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 나돌싱 씨의 사연, 싱글맘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 네. 그러면 저희가 한번 요약을 간단하게 해보면은, 먼저 네. 건강을 위한 건강보험 무조건 필수로 반드시 필요하다. 필요하시고요. 네. 그리고 또 아이들을 위한 비상금, 네. 그러니까 뭐 마이너스 통장이라든지 이 그렇죠. 비상금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이 교육에 대해서 아이들의 교육, 앞으로의 교육에 대한 어떤 미리미리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은 네. 우리 편이라는 말이 참 인상적이었고요. 맨 끝으로 마지막으로 노후. 그렇죠. 나의 네. 노후. 이 네 가지만 딱 챙기시면 뭐 싱글맘뿐만 아니라 뭐 누구든 그럼요. 사실 좀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오늘 귀중한 얘기해 주신 두 분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비가 오는 수요일. 오늘 하루는 이 본인의 재무 상태를 점검하고 내게 꼭 맞는 재테크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저희가 매주 이 시간 정말 어떤 다양한 상황에 따라서 또 재무 설계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네네. 다음 주 이 시간도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저희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네.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돈이 보인다. 여자가 보인다. 주말엘라의 도전. 도전.